예? 졸업안에 책방에 와보니까 어때요? 너무 행복해요. 우리 좀 아직 안 오신 분들한테 예. 우리 소나무 책방 얼마나 좋은지 좀 뻥튀기 좀 해주세요. 그쵸. 이게 일부러 일부러 여행을 네. 가서 뭐 머리 식히고 또 힐링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여기 오면은 저절로 숲속 이 피톤치드 또 산소 이런 것들이 너무 좋고 또 여기는 정말 이게 정말 큰 산에 둘러싸여 있는 듯 하면서도 앞이 뻥 뚫려 있고 또 유명한 서양호 이런 명승지가 또 있으니까 너무너무 오는 길도 좋고 여기 와서 또 간단하게 뭐 요기도 할 수 있고 하루 종일 있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다음 시간 될 때마다 와도 지루하지 않은 너무나 예. 소나무 책방 속에 자리해 주셨네요. 너무 행복이 고맙습니다. 넘치는 데입니다. 여기가 물이에요? 예. 옛날에 이렇게 책이네. 처음에 만들어 놓으신 그거 아니고요. 거기는 그거는 저 밑에 저 차인데 이쪽에 있는데 그건 이제 폐지하고 여기서 이제 좀 물 써야 되니까 저기서 온 거지. 예, 저 위에 계곡에서 이제 오는 거예요. 안치조용. 예. 이 김밥 이거 먹고 싶다 한 게 먹다. 얼른 이거 끓여 같이 먹게요. 라면이랑 같이. 같이 금방 끓이니까. 예. 나 이렇게 좀 가족들 함께 소풍 여기 와서 시간 막 많이 보내고 너무 좋아요. 지금 뭐 더위에 가면은 침대도 있으니까 낮잠도 자도 되거든요. 먼저 올라가 보셨나? 재밌잖아. 저희가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이거 참. 아침에 되게 일찍 나오셨나 본데. 한 6시 반 정도 나왔는데요. 공사하는 데가 있어요. 파도 휴게소 근처 못 미쳐서 넓히는 공사하니까 거기가 길이 막혔어요? 밀려요. 거기가 항상 밀려요. 그쵸. 저희는 그래서 많이 밀릴 텐데. 항상 이렇게 어디 가서 그냥 주말에 바람 쐬고 집에 있는 것보다는 이걸 즐기거든요. 근데 이게 목적지가 없이 그냥 어디 이게 막연하게 간다는 게 좀 그래가지고 마땅치 않았는데 이제 여기는 올 때마다 딴 데 안 가고 오고 싶은데 자주 오십시오. 아무 때라도. 우리가 없을 때도 괜찮고 뭐. 그래서 책방을 열어놓으시니까 저희가 진짜 부담 없이 올 수가 있거든요. 안 그러면은 괜히 또 오기가 좀 그런데 책방이 있으니까 이 책방 이게 굉장히 다목적이에요. 책도 보고 우리, 저도 너무 좋아요. 우리 뭐 문 작가한테는 서재고 그러니까요. 그렇고 또 여기서 사람들이 놀러 오면은 책방에 있으면은 아무나도 올 수 있잖아요. 뭔가 이유가 있게 되잖아요, 스스로. 그래서 너무 좋아요. 이것도 다 내가 만드는 건데 아이고. 무지무지하게 튼튼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 나무는 이 나무는 그냥 제재소에서 내가 낙엽송을 그냥 낙엽송이 아니고 이건 저거네 잣나무네. 키워서 그냥 그럼 되게 뭐 가격이 싸게 먹히거든요. 이거는 책상 학교 책상을 뭐 얻은 게 여러 개 있는데 거기다 그냥 이러면 튼튼하니까. 아이디어가 완전히 진짜 무궁무진하시다. 좀 많이 가르쳐 주세요. 필요 없어요. 저 안에 다 들어있고 그 집에 가보니까 상당히 잘 해놓으셨던데 감각도 좋고 뭐 그러면 됐지 뭐. 이제 그 등 있잖아, 태왕강 등. 그거는 다 만든 거예요. 갈 때마다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태양광 등. 영접을 하려고 하는데 어렵더라고요. 거기 해놓은 거 보니까 앞에 그게 새 땅이 생길 거를 예상 못하고 이제 독립적으로 뒤에 그 땅만 구상해서 이제 하고 있잖아요. 잘 해놓으셨는데 이제 그게 앞에 그게 이제 연결이 되니까 이제 같이 다 쓸 건지 분리할 건지 이제 생각한 다음에 이제 해야 되겠죠. 거기는 일단 지금 당장은 정원 만들어요. 정원. 정원 만들면 뭐
아주 기가 막히죠. 기회가 되면 집을 칠까 하는데 욕심을 안 부리려고 그냥 뭐 작지만 굳이 클 필요는 없을 것 같더라고. 거기 가서 그 저기 완전히 살 것 같으면 여기 서울 생활 청산하고 가서 살 것 같으면 집을 짓는 게 마땅하고, 집을 짓게 되면 사실 내가 봤을 때는 그 두 땅을 분리해 가지고 뒤에 땅을 처분해 버리고 그걸로 여유 있게 앞에 집도 짓고 이 꾸미고 충분히 다 할 수 있잖아요. 그 뒤에 걸 팔면.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이렇게 이 자유로운 그런 여건 속에서 하게 되고 좋지 않을까. 내 생각은 나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후손들에게 많이 물려줘야 된다 이런 생각 같으면 그냥 지금 뒤에 그 집도 우리가 가보니까 뭐 충분히 살 수 있게 잘 돼 있던데 그걸로 그냥 살아도 충분하죠. 그러면 뭐하러 앞에 그 넓은 땅을 또 차지하고 있나 이거죠. 그런 두 가지 이제 이 모순되는 욕망 속에서 이제 그건 선택이죠.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앞에다가 지금 컨테이너 한 몇 개 놔서 빌려주는 거. 이 수익을 올리려면 그 수익이라는 게 결국 돈이잖아요. 매일매일 들어오든 한꺼번에 들어오든 돈이잖아요. 금전적으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면 뒤에 거를 처분해버리는 게 제일 큰 이익이에요. 그 컨테이너 그거 100년 빌려줘 봐도 뒤에 땅 그거 파는 가격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맞아. 그리고 그러면서 고달프기만 하고 그쵸, 신경 쓰고 그게 안 뭔 돼. 재미가 있습니까? 안 돼. 예를 들어서 텃밭을 넓게 해놓고 가꾸고 정원을 넓게 해놓고 가꾸고 놀면 그건 재밌잖아요. 네. 내가 은퇴 후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논다 맞아요. 생각하면 가치 있지만 거기서 좀 날마다 수익을 조금 올리기 위해서 뭘 좀 한다. 이거는 골치만 골치 아프고 아파서 안 돼. 돈은 안 되는 신경 거예요. 쓰고. 그 뒤에 그거를 처분했을 때 이게 충분한 가치가 나올까 이제 그 문제를 저도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쓸까. 그럼 충분히 앞에 이 시야가 나오기 때문에 네. 그 땅이 가치가 있어요. 집도 있고. 그래서 그걸 통째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팔아버리면 그 돈을 거기에서 컨테이너 뭐 놓고 진짜 죽을 때까지 사업해도 그 돈이 안 나오잖아요. 안 맞아요,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런 쾌적한 환경에서 말끔한 집 지어놓고 정원 땅이 뭐 면적이 충분해서 정원 예쁘게 가꾸고 뭐 충분하겠더라고. 좋은 아이디어 주셨네요. 그게 훨씬 나을 거예요. 저희가 사실은 지난번에 여기 왔다 가고 이제 그동안에 모든 게 막연했었거든요. 네. 이제 물론 퇴직을 언젠가는 하지만 그것도 2년 후인지 3년 후인지가 명확하지 않았고 또 집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뭐 20평을 지어야 될지 이제 짓기는 지어야 돼요. 왜냐면은 그게 이제 농막용으로 만들어진 이동식 주택이기 때문에 단열 이런 게 문제가 돼요. 아니 뭐 거기서 춥지도 않고 해서 살 수는 있겠던데 보니까 그걸로 그래서 예. 지으려고 이제 그것도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완전히 정착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규모도 문제고 모든 게 막연했는데 예. 요 정도 딱 지으면 딱이에요. 요 집 그대로 짓자 이제 제가 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대로 그랬더니 폴딩 도에 꽂혀가지고 예. 요즘에 예. 이제 그거에 꽂혔어요. 한번 살아보세요. 저게 저렇게 해놓으니까 일반 주택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그 느낌을 느껴요. 다른 집에 가면 대부분에 답답하고 예. 막 항상 예. 와서 머물고 싶은 장소예요. 저게 예. 진짜. 요즘 계속 유튜브 그거 보고 있어. 예. 저거를 거기에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 집을 결국 약간 저런 구조로 짓는다 하더라도 길쭉하게 지어야 되잖아요. 예. 집이 가로로 이렇게 놓이면 뒤쪽에도 별로 안 좋고 내가 쓰기에도 별로 안 좋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게 좁은 쪽을 폴딩도어를 넣어서 바다 쪽으로 예, 좁은 저 넓은 쪽을 넣는 거는 너무 지나친 욕심이고요. 왜냐하면 태풍이라든가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예. 면적이 그렇게 크면 예. 태풍 같은 거에 좀 견디기 힘듭니다. 맞아요. 거기 바람이 알 수 없잖아요. 태풍이 글로 직격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게 되게 불안하고 예. 또 혹시 뭐 저게 손상이 되더라도 타격이 크잖아요.
지금 저런 정도로 해놓으면은 예. 충분히 예. 그 바다 바람에 견딜 수 있고 저보다 넓은 건 필요도 없죠. 실익이 없어요. 예. 한계 효용의 법칙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시야가 충분히 트일 만큼만 있으면 되는 거지. 더 넓게 있는 거는 맞아요. 간소하기만 힘들죠. 그래요. 비용만 많이 들고. 예. 아, 좁은 쪽으로 그걸 설치하라는. 좁은 쪽으로 이걸 이렇게 딱 설치를 하면 저쪽 집에서 지인이 저쪽에 사잖아요. 이렇게 해서 측면으로 딱 들어서 집으로 들어가게 하면 예. 여기에 정원을 만들고 그러면 뭐가 좋냐 하면은 뒤쪽에 시야를 안 가리잖아요. 뒤쪽에 시야를 안 가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 그러면 뒤에 집을 앞에 집을 짓는 전제 아래에서 그 뒤에 집을 팔 때 예. 가격이 천지 차이로 다르죠. 예. 시야가 장애를 받는다 싶으면 맞아요. 누가 제값 주고 사겠어요. 그러네요. 근데 이 집이 여기 딱 들어가고 이 시야가 완벽하게 보정된다 했을 때는 지금 그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하고 같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거예요. 굿 아이디어. 거기 소나무 아래 거기다 딱 집을 넣어도 괜찮겠던데 아주 기가 막힐 것 같은데 또 우리 집처럼 소나무를 한쪽 귀퉁이에 하나 이렇게 걸쳐가지고 집을 이렇게 해서 길게 딱 넣으면 그러면 이제 길 쪽에 차만 딱 대고 바로 들어가잖아요. 안쪽으로는 정원이고 네. 그게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설계 좀 해주세요. 이제 그냥 거기 거실에 앉아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나름대로 관찰을 해봤죠. 예. 또 다음에 한 만나면 얘기해 주려고 예. 관찰을 해보니까 그렇게 하면 충분하고. 저희가 캠핑 다니려고 준비는 해놨는데 그 뒤로 좀 여건이 안 돼가지고. 네, 됐습니다. 이 국물을 드려? 이야, 이런 재미는 참 같은 라면 가지고 이 라면 집안에서 이거 먹으라면은 진짜 기분 안 나죠? 네. 이야. 이거 이렇게 식으로 요거는 이따가 점심. 이렇게 또 좋은 장소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제가 우리 국물이 너무 많이 들었어. 여기서 뭘 또 만들어 먹는 것도 재밌네. 응. 우리도 이제 날씨 더워지면 여기서 이제 또 뭐 여기서 식사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네. 이제 저희가 남해를 가지 않은 날은 여기를 꼭 오려고 생각해요. 새벽에. 아무 때라도 자주 와도 괜찮아요. 매일 와도 괜찮아요. 너무 좋아요. 네, 한계령으로 갔나? 한계령? 대관령. 아, 대관령. 막상 서울에서 여기 거리가 얼마 안 되죠, 그죠? 거기 막히지만 않으면 1시간 반이면 가봐요. 그러니까. 지금 2시간 정도 되지. 아까 집사람이 그 문자 왔는 거 이렇게 보니까 생각한 대로 그렇게 쓰대요. 야, 그게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되게 좋은 그 이름이잖아요. 그게 이 인생의 모든 거를 지금 결정할 지금 뭐야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쓰는 이름이에요. 생각한 대로 그게 진짜 깜짝 놀라서 난 이거 누구야 그러니까 정지현 씨라고 그러니까 야 자기 자신을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뭘 쓰지 않나? 이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었고 제가 어떤 이름을 쓰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뭔 소리인가 하고 있어요. 카톡 내 닉네임을 그렇게 생각한 대로라고 쓰고 있다고. 근데 몰랐지? 관심이 없어요. 몰랐지. 원래는 이 사람이 그 산속 가가지고 컨테이너 하나 놓고 사는 게 소원이라 그래갖고 저는 그냥 이제 저희가 올해 엊그제가 29년이거든요. 한 20년쯤 되니까
아이고 남편이 좋아하는 거 하나 해주는 게 내 할 일이지. 그래갖고 컨테이너 그거를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더 좋아져 버린 거예요. 시골 생활이.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지난주에도 남해를 갔다 왔는데 이 올라오면서 거의 막 빨리 오면 5시간 걸리고 안 그러면 길 밀리면 뭐 6시간 걸리고 이 뚫고 서울 내려갈 때는 있잖아요. 1시간 걸리는 느낌이에요. 내려갈 때는 기분이 좋아서. 올라가서. 그리고 이렇게 가까운 데가 있었나? 이 느낌을 갖고 내려가요. 근데 올라올 때는 막 길도 밀리지 또 졸리고. 깝깝하지. 그래서 막 올라올 때는 사실 기분이 좀 기분이 안 나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이번에 올라올 때는 이랬어. 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15번만 하면 된다. 아, 15번. 한 달에 한 번씩 15번만 하면 된다. 그랬더니 갑자기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15번만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완전히 네. 거기서 정착하면, 네. 좋겠어요. 뭐 하고 놀지 그거를 많이 연구해놔. 맞아.